반갑습니다. 권효한 선생님입니다. 자, 앞으로 교과 전형 이렇게 바뀐다. 지금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그 제도적으로 지금 수시 또 대입 제도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굉장히 혼돈의 어떤 그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구나 직감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이 혼돈의 사이클을 지나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 수시는 2022년 유학생부 종합전형해서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대, 중앙대 이렇게 낸 그 수시의 큰 축과 또 서울대학교 2023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통해서 낸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축,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앞으로 새롭게 변하는 고교학점 체제 안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들이 그렇게 맞물려 갈 겁니다. 제가 이미 강의를 다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지만 조금 정리를 하면 이걸 알아야지 이제 앞으로의 변화되는 추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크게 바뀌는 틀이 기존의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학업 태도, 학업 역량, 그러니까 내신, 그 다음에 학업 태도. 여기서 학업 태도는 수업에서 태도가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있는 아직 고교학점들은 안 됐지만 진로 과목이라든가 또 심화 과목들의 위계 질서를 쌓을 수 있는 교양 과목도 있고 이런 과목들이 이제 지금 사실은 이미 다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위계 질서를 따라서 내 꿈을 찾아서 내가 교양이나 진로 선택이나 심화 과목을 듣는데 요걸 들었을 때 내가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태도 이게 이제 학업 태도 역량으로 채점이 되고 평가가 되고 우리 학생들이 그 다음에 이 태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탐구력을 갖고 정확하게 위계까지 올라가서 생물을 통해서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을 통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어떤 꿈이 생겼다면 이 생물만 들어서 우리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찾아서 듣죠. 그래서 생물2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로사이언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학교마다 명칭은 좀 다르겠지만 그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는 내가 세미나도 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표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왜냐하면 내가 관점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내 어떤 그 전공 역량, 전공 능력 이 부분들을 진로 능력 부분들을 키우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관점이죠. 그래서 위계질서에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올해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걸 창체활동을 통해서 길렀던 것들을 이제는 고교학점제 체제화돼서 이미 고등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들으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이 이 우리가 이제 지금 올해까지의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내년에는 진로 역량, 키워는 어떤 그런 내가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역량. 자, 보면 공동체 역량은 배려와 협력과 소통, 나눔, 그 다음에 우리가 협치,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존의 올해까지 영역이 공동체 역량 안에서 다시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조고 평가 요소예요. 이거는 지금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또 제 유튜브만 봐도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교과 전형 어떻게 바뀌냐인데 여기서 제가 앞에 바뀌는 종합 전형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종합 전형에서 바뀌는 그 위계를 따라서 탐구심을 갖고 학업 태도를 갖춰서 진로 역량의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을 들어서 이걸 갖고 뭘로 가느냐 공동체 역량까지 확장을 한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그 과정, 성장의 평가 과정이죠. 진로에 대한 전공에 대한 그리고 이걸 우리가 대학에서는 정성평가라고 부릅니다. 정성평가. 그래서 우리가 정성평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성평가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진로에 대해 접근을 하면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듣고 심화 과목을 들으면서 공동체 역량까지 확산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관점과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나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생기부 안에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교과 선생님들의 세특사항의 눈을 통해서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입학사관관들한테 올라가는 거죠. 전공 교수들한테 그 대학의 경공 고수들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용이 그렇게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내가 이렇게 가진 걸 갖고 타인과 협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남을 나눠주면서 즐거움도 내가 느끼고 더불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또 어떤 능력, 달란트를 타인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사함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행복해한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고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내 전공에 대한 것을 내가 이 고교 활동을 생활을 통해서 생계부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것을 만들어갈 것이며 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선생님 눈에 그대로 잘 기록이 돼서 생계부에 구현이 될 것인가 그 내용들. 그럼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자, 이제 지금은 교과 전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과 전형의 학생들은 이런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교과 전형은 그게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 저희는 필요 없어요. 왜요?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다시 말하면 일반 선택 과목에 해당했던 그 교과 성적이 잘 나와서 1등급, 뭐 전교 몇 등, 뭐 1등, 2등.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게 대학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서울대학교선 종합전형 안에 수시 안에 일반전형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카테고리와 직윤이라고 하는 다른 대학에서는 교과전형의 카테고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학교 일반전형과 직윤은 달라요. 자, 이게 뭐가 다르냐?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서울대학교 입시 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의대, MMI, 면접, 문항을 좀 보시면 이제 제시문 기반의 문항인데 제가 그 의대 MMI 면접 강의도 해서 올려놓고 또 앞으로 계속 올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 전형 의대,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카테고리 안에서의 의대의 MMI 제시문 의대의 문제와 직윤에서의 서울대학교, 다시 말해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직윤에서의 서울대학교 똑같아요. 의대도 MMI 면접이라는 건 똑같은데 직윤 전형에서의 이 제시문 기반 문제가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똑같은 MMI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근데 이건 굳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지금 수시 안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은 6개, 5개 상황 제시, 의료문 제시 기반, 그 다음에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지식 기본에 대한 능력, 자연 과학적인 능력, 그다음에 생계부를 통한 이것이 이제 다 어우러져서 가치평가 문제 이런 것들이 MMI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위의 문제고 보시면 교과전형 다시 말하면 직윤전형의 문제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인문논술이라든가 우리가 논술학원에서 쉽게 배우는 그 다음에 수리논술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문제가. 그럼 문제 양상도 다르고 물어보는 요지도 달라요. 대학에서. 자, 이걸 이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역사 탐방을 갔다 왔대요. 근데 이 역사 탐방을 내가 지금 사범대를 가야 되는데 이 역사 탐방을 어떻게 써먹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물어본 게 사범대를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냐 혹은 교대를 어떤 부분으로 가고 싶냐 이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교대를 갈 때 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 아시죠? 교대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교대가 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교대는 다 학생부 종합전형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교대를 간다고 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해야 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럼 종합전형이 내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린 위계 질서와 정성평가 능력과 이것을 다 아주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이 생각은 뭐야? 내가 어떤 선생이 되기 위한 나의 목표를 갖고 교대에 가서 교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어교육부터 수학교육부터 저기 보면은 특수교육까지 그 카테고리가 많아요. 그 안에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진로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이라든가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진로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생태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각을 갖고 내가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이 된다는 거는요. 어떤 공부만 잘해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선생이라는 어떤 자질은 기본적인 학업 수양 위에
정말 좋은 선생은 아이를 공감하고 아이와 소통하고 안아줄 수 있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그게 잘못돼서 공부는 참 잘해서 머리는 좋아요. 소위 말하는 그 공부 잘한다는 게 국영수사과를 잘해서 암기를 잘해서 머리가 좋다는 것은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선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은 제로예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 근데 이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해.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잘 돼 있는 선생들은 그걸 갖고 아이의 어떤 적성과 재능을 잘 찾아서 하나씩 선생이 도와주죠. 이 도와준다는 것은 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끌어가는 게 선생이거든.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아주 제로인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간 이런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이 아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되는. 자, 지금 단적인 걸만 내가 지금 교대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 학생부 다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떤 선생이 돼서 어떤 걸 연구해서 어떤 걸 갖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아이면 내가 역사탐방을 간 걸 어떻게 써먹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역사탐방을 마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나는 이런 역사탐방 이 지역의 것을 해서 나중에 내가 뭐 사회선생이 되던 전과목을 또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난 사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대 카테고리는 없지만 나는 지금 진로교육이나 생태교육을 사실 나는 생각을 해. 그럼 생태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교육도 중요한데 내가 가서 아이들한테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생태교육에 대한 그 컨텐츠를 이 역사교육을 갖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걸 아이들한테 앞으로 잘 전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배움을 나눌까? 이게 먼저 마음의 자세와 생각이 있는 아이. 그래서 역사 탐방 간 거를 하나 버리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가 아니라 이미 이 자세가 돼 있어서 그걸 해서 내가 생계부에서 그런 것들이 또 움직이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의 눈에 보여서 세특에 적어야 돼. 교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교과전형의 그 학생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대를 가는 학생도 내가 지금 종합전형을 하는 건지 교과전형을 하는 건지 몰라. 더구나 더 보면 일반 학과 보면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은 다르죠. 물론 달라요. 근데 교과전형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절대로 남에 대한 이해와 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요. 왜? 내가 0.1점 더 맞고 0.2점 더 맞고가 이 아이한테는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0.01점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자기 건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타인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했던 능력들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그 의대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일반 전형의 제시문과 MMI 면접 의대 직윤 전형의 소위 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똑같은 서울대에서 MMI 의대 면접이라고 해도 제시문이 다른 게 왜 그런지 하나는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 잘 주어진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를 묻는 그런 제시문이에요. 여기서는 이미 방향성, 의도 이런 것들은 다 논술처럼 정해져 있고 이걸 갖고 어떻게 얘가 충실하게 수행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의 답을 낼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서울대학교 직윤의 MMI 면접의 제시문 구성의 원하는 답의 구성이에요. 자, 반대로 6가지 방을 5가지 방을 돌면서 수많은 변주되는 상황 속에서 의사가 중요한 능력들을 체크하는 일반 전형. 서울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서울대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황에 따른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A와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라는 상황에서 너는 어떤 답을 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이것은 이미 다 짜여져 있는 직윤처럼 제시문에서 원하는 답을 해야 100점을 주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네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 왜요? 의사는 다 잘 아시겠지만 또 선생은 아까 제가 선생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예를 들었지만 제가 올해 저도 이 아이들을 가리키고 직업을 하고 저도 올해 교육단체를 이끌고 회사를 이끌고 학원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선생이 어떤 건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은. 자, 볼게요. 의사는 찰나의 선택과 판단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선생은 찰나의 과정의 생각과 선생의 교육관으로
한 씨앗을 잘 심어서 이 아이를 우람한 숲으로 나무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아이 싹이 트지 못할 수도 있는 게 선생입니다. 자, 인간이 인간을 살리고 인간이 인간을 커뮤니케이션하고 인간이 인간을 교육해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남이 다 나온 답을 이끌어 가서 앉아서 게시물을 잘 그냥 해서 이미 나온 답을 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은 수면하게 변하는데 이 수면하게 변하는 상황을 갖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경험, 내가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껏, 그래서 정성평가예요. 정성껏 노력했기 때문에 정성평가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정말 타른 사람들도 답을 내기 어려운 순간에 명쾌하게 나의 생각과 관점으로 나의 질문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나의 답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답이 나 혼자만 필요한 답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 달란트가 쓰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할까요?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능력을 원할까?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어떻게 바뀌나? 지금 교과 전형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그 0.01%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수시에서 의미하는 어떤 바하고는 좀 다르게 가요. 하지만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고 그 안에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앞으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냥 진로 선택 과목에 그냥 똑같이 화학투나 앉아서 풀고 있고 이러면 이제는 대학에서 아웃돼요. 그 고등학교들은. 왜? 세특상의 교사가 그렇게 한 거 굉장히 수식을 잘해서 해줬다 한들 쭉 그 위계질서의 행간의 그 의미를 입학사관들이 그 생계부를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확장성 없이 그렇게 그냥 앉아서 암기나 하고 그렇게 문제나 푸는 이런 건 이제 서울대 정도를 가고 연세대 정도를 가고 정말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공부를 잘해서 수능을 잘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 한 사회의 한 구조에서는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 이 아이들이 지금 하는 위계질서, 저는 뭐 전공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난 교과 전형이니까. 그리고 난 내게 되게 중요하고 타인 것은 굉장히 조금이라도 나한테 침입을 하면 발끈하고 이런 지금 그런 건데 사회가 그렇게 계속 가면 지금도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고 아우러질 수도 없고 타인이 타인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정말로 헬조선이겠죠. 왜 수능이라는 게 있는데 또 수시라는 카테고리 안에 이런 교과 전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또 그렇게 점수 1, 2점에 그렇게 차등을 두고 길러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자연스럽게 종합전형 영역인 이런 생각, 탐구심, 위계질서 그 다음에 거기에 파견된 진로 역량에 대한 생각들 내가 어떤 역사 탐방 하나를 교대 가야 되는데 나가 써먹을까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대에 가서 이런 선생이 되기 위해서 역사 탐방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해서 이렇게 되면 이미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 탐방이 하나의 컨텐츠로서 내 생계부 안에 교대 가는 생계부 안에 들어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 버리기 아까워서 써야 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교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거든. 다 종합 전형이거든. 모든 걸 총체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뭐야? 아이들을 미래의 선생님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 전형은 종합적인 영역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고 이것도 진로 선택 과목도 교과예요. 근데 이 교과 전형의 의미가 바뀐다. 진로 선택 과목이 프로젝트를 하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따라서 자기 전공에 대한 진로 역량을 쌓아가고 심화 과목을 듣고 공동청년까지 가서 자기 것을 이렇게 펼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이제 성장시키고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점수만 잘 받아서 나는 서울대 111 해서 최저 잘 맞춰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난 서울대 갈래. 이것에 대한 카테고리 자체가 그러니까 정시와 수시의 카테고리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우리가 왔다. 그리고 정말 대학에서는 정말 수시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아이들을 뽑고 길러내기 위해서 종합전형 유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그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을 때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그다음 심화 과목의 위계 질서를 보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내가 교대를 가는데 역사 탐방을 어떻게 써먹을까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교과 전형 위의 그런 아이들도 이제는 종합 전형의 생각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그냥 내 거 하나 그 0.01점 움켜쥐고 나만 뺏으려고 그러면
또 남이 조금하고 나하고 다른 얘기하면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타인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너는 이렇구나. 난 이렇구나.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앞으로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서서히 종합전형으로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 그동안은 그렇게 대학을 갔지만 종합전형 위에 그 성격의 성질들이 많이 그렇게 정량평가와 했던 부분들이 정성평가와 섞이는 그런 물줄기가 지금 두 개가 같이 섞이는 부분이고 반대로 우리 종합전형 하는 학생들도 지금 경계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동안은 조금 내신이 뭐 2점대 한 중반 정도 돼도 종합전형을 해서 이 정성평가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잘 보여줘서 경제도 가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1등급들의 싸움은 1등급들의 싸움, 2등급들의 싸움은 2등급들의 싸움이에요. 이건 교과적인 부분이 종합전형 안으로 이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있고 뭐 해도 내가 학업에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학업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거에 위기 질서를 쌓아서 생각을 쌓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종합전형 학생들 선생님이 조금 경계를 하면 어떤 게 권고를 하면 권면을 할게요. 어떻게 내신에 힘써라. 나는 뭐 종합전형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지났어요. 똑같이 서울대학교는 1등급끼리 싸움이고 거기서 그동안은 교과전형 했던 아이들은 그런 뭐 정성평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생각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 1등급들의 싸움은 기본이고 이 안에 고교학점제가 오기 때문에 이 안에 종합전형적인 그런 위계질서, 탐구심, 탐구력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진로 역량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공동체까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내가 현장에서 가르쳐보면 종합전형의 DNA를 갖지 않고 자기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하고 얘기를 해도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생각만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서울대 최상위 대학은 못 가는 거예요. 이제 왜? 공부를 잘해도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면 아이비리그에서 하버드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가는 아이들이 왜 하버드를 어떻게 가냐? 이 아이들은 공부 다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하버드, 뭐 듀크나 존스 홉킨스나 코넬이나 뭐 다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하버드나 코넬이나 뭐 듀크나 해서 뽑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어떤 게 되겠어요? 그런 자기 생각.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023학년도 유학생부 종합전형 바뀐 그걸 보면 그 앞에 그 오세정 총장의 추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고교학점단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서울대학교에서 뭔가가 보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아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자기가 그 답이 틀려도 끝까지 열정적으로 자기 진로를 위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과정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 그리고 그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는 아이. 이것이 결국은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고교학점제 체제 안에서 우리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도 이제는 종합전형 안으로 흡수되고 종합전형도 교과전형으로 흡수돼서 경기가 모호해지고 또 수시와 정시에 지금 서울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수능에서 생계부 내신을 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내신을 보는 게 앞으로 내신만 보겠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진로 과목이 들어가고 이게 다 내신이에요. 그럼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적혀져 있고 그렇게 보면 그 안에서 생각하는 능력, 가치관,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죠. 결국 세상은 그런 아이들로 길러지고 그런 아이들이 세상을 앞으로 더 살찌울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은 변해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서 자 학생부 교과전형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바뀝니까? 미국식의 하버드나 미국식의 듀크나 미국식의 아이리브처럼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없다. 이제 교과전형은 종합전형식으로 흡수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전형도 이제는 교과전형식으로 흡수되는 시기다. 말씀드리면서 전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